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이제 MK전자 사업 설명 전자공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들어가다 보면 대표이사 등의 확인 이런 거 확인서 있는데 이거 복사해가 붙였죠. 이거 스크린 차호만 상무 요거 차씨 집안 고운 것 같아요. 이 복사하는 거 맞지? 아이고 MK전자 주식회사 82년도에 설립해서 반도체 패키지 핵심 부품이 본딩 와이어 이렇게 연결하는 거 본딩 와이어 숄더볼 밑에 구슬 연결하는 구슬 97년에 코스닥에 상장 IMF도 지났고 뭐 금융위기도 지났고 9.11도 지났고 위험한 건 다 지났다.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탄탄하다 말이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딩 와이어 숄더볼. 여기 종속회사들도 많고 MK 일렉트로 투자회사고 뭐 MK 일렉트로닉 군산 반도체 와이어 제조 MK 트레이딩 상하이 설비 유통업 반도체 와이어 판매업 MK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뭐 이런 것들 뭐 그러고 뭐고 쿠투 뭐즉뭐 이런 거는 탐사 지원 개발 이런 데도 있고 뭐 유가증권 부동산 투자 혐의 투자하는 것도 이런 거 요거는 그거 한국 투자 신탁 요 지금 이상하게 적혀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신규로 했는 게 코레이트 DA 전문 투자형 사무 투자 신탁 간만 1구역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이거 지배력 이 조금 뭐 좀 이상한데 하여튼 좀 이렇게 설명이 하기가 애매한 회사채는 BB 등급, BB 등급, BB 등급 정도를 받고 있다. 자, 97년 이런 자기들의 연역을 많이 이 회사는 많이 표현해놨더라고. 코스닥에 97년 등록하고 UBS 캐피탈 회사 발행 주식 61.5% 지분 인수 외국인 투자업체 등록 이런 식으로 사업 목적 추가에 부동산 임대업도 넣고 대표이사가 강도원 사임, 김길태 취임 뭐 이런 식으로 1억 불 수출탑을 2004년도에 수상을 하고 2005년도에 최대 주주 변경, 2006년에 최대 주주 변경 FG 텐사 뭐 투자회사 회사채 발행 52%, 이것도 대우전자 컨소시엄 23%두 번 바뀌었지. 그것도 대표이사는 뭐 바뀔 수 있지만 최대 주주가 또 바뀌어. 특수관계 해제로 컨센스 재구차 유항공 회사로 변경. 이게 또 노블레스 산업 특수관계인 회사 발행 주식 23.34% 지분 인수. 그래서 2007년에 또 유구광업 주식회사 회사 발행 주식 70%를 인수. 이건 계열회사 변경된 거고. 그리고 계열회사 뭐 MK 일렉트로 홍콩 회사 발행 주식 100% 취득 뭐 이런 거 있고 또 최대 주주가 거암개발 회사 발행 주식 16%를 인수하고 이게 그래요. 이게 5번 바뀌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최대 주주는 몇 번 바뀐 걸로 나와.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바뀌지 않았어요. 차 갑자기 생각난다. 2012년에 BW 신주 인수권 행사 12년에 신주 인수권 행사 30만 조, 38만 조, 30만 조, 160만 조 이런 식으로 하고 계열 회사 변경하고 뭐 이렇게 또 직원 스톡 옵션 15만 주를 행사하고 15년도에 리딩 밸류 유한공사 주요 종속 회사를 편입시키고 뭐 이런 것들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이제 뭐 협력업체로 잘했다라고 상 받고 도시바에서 또 잘했다고 상 받고 종속회사 리딩 밸류 유한공사 회사를 해산시키고 충북 음성에 공장 두 번째 공장 준공하고 MK전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아시아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고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서플라이 엑셀런트 어워드 수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내세울 거는 많은데 얘들이 연역을 쫙 훑으면서 하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실 뭐 골드 본딩 와이어 기술, 반도체 고순도 금 증착 재료, 골드 뭐 이렇게 특허 등록 세금선이 이제 그거 실 뽑는 거 그거 국내 최초 BGA용 볼 그립 아이고 뭐 생각난다 단어 생각난다 그 뭐 숄더 볼 생산 납품 특허 등록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기술은 많아. 특허 등록 숄더 볼 니온 혼다 기술 개발 체결 고신뢰성 본딩 와이어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 문화 서비스 레저 관광 용역 주석계 숄더 볼 이를 포함 반도체 패키지 특허 등록 합금 본딩 와이어 그전에는 실버 얼로이니까 그전에는 금 동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 또 특수합금 또 넣는 거야. 이제 실버 얼로이 특허 등록 두께 방향으로 우수한 열 전도성을 갖는 방열판 제도 방법. 그리고 이제 얘들 또 음극제도 있고 또 기술도 있고 무연 숄더 폴드 페이스트 반도체 장치 폐기물 수지 운반 처리 그러니까 자원을 재생산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녹여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특수 재료 뭐 금이나 이런 것들 또
뽑는. 그리고 19년도에 특허 등록 2차 전지용 응극활 물질 이게 충전하는데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 양극화는 그 주행하는 데인가 하여튼 이게 응극제 충전하는데 맞을 게야. 응극할 물질 그 제조 방법 2차 전지용 응극할 물질. 그러니까 얘들은 또 무기가 응극할 물질 하나 있는 거지. 2차 전지 12년에 신주 인수권 행사, 12년에 신주 인수권, 14년에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이고 이렇게 이런 걸 행사해서 이렇게 있다. 200만 주가 풀렸다. 주식의 총수는 2,100만 주를 발행했고 그 중에 90만 주를 자사주로 샀다. 가지고 있다. 어떻게 직접 취득했는가 보니까 수탁자가 이제 그 대신 사는 사람이 35만 주, 현물 보유형이 56만 주, 합쳐서 91만 주가 대신 신탁에 의해 계약으로서 그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언제 풀릴지 모르죠, 그거는.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18년도에 1,400억 맞나 이거? 그리고 19년도에 1,300억, 1,300이나 됐다고 당기 순이익이. 그리고 올해 769억. 아, 그렇지. 자회사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배당금은 주가의 순이익이 2%, 순이익이 1%, 순이익이 1%, 그 주가의 1.3%씩 해가 140원 정도, 100원, 40원 정도를 배당금을 주고 있다. 작년에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었어요. 그래 사업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 용인 본사와 중국 쿤사를 거점으로 반도체 IDM 업체와 후공정 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도체가 다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거기에 이제 본딩 와이어를 하는 그런 거니까 얘들이 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어. 반도체 소재, 본딩 와이어, 숄더볼, 그 반도체 모바일 가전 통신 센서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반도체 제품은 원료 재생 사업, 숄더 플레이스, 금속 가공, 반도체 차량용 전장 부품, 신소재는 이제 테이프하고 필름, 디스플레이, 인테리어 반도체, 2차 전지 이거 배터리 들어가는 이런 세 개 포트폴리오인데 지금 매출은 본딩 와이어에서 93%가 정도가 나온다. 본딩 와이어 사업은 80년대까지 해서 80% 수입을 의존했는데 국내가 한 90% 이상을 이제는 그거 충당을 하고 있지. 머리카락 굵게 10분의 1 정도 되는 금속선을 반도체 리드 프레임과 실리콘 칩을 연결해서 전기적 신호를 주게 하는 거. 옛날에는 금을 원료로 다 했었는데 이제는 산업에 이제 발달하고 해서 구리, 은 소재, 뭐 와이어를 대체하고 있고 중국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전체 본딩 와이어 시장의 40% 정도를 중국에서 내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여기 중국 공장 있잖아. 숄더볼은 주성부로 하는 합금 물질로 칩과 PCB 기판, 인쇄회로 기판 그걸 연결하는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 반도체 패키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BGA, MCP, 멀티칩 패키징, 칩을 여러 개를 패키징하는 거, 핵심 부품의 부품으로 적용되고 있다. 숄더 패스트는 숄더 분말과 송진과 같은 끈적한 성질을 갖는 플럭스를 혼합한 거, 반도체 패키징, PCB 접합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섞는 거, 로진, 솔벤트, 활성, 화재, 칙소재, 계면 활성제 등 다양한 성분으로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혼합하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결정된다. 2차 전지는 말 그대로 뭐 여러 번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걸 2차 전지를 한다. 니켈 카드뮴, 니켈 수소, 니켈 이온, 리튬 이온 뭐 이런 거인데 양극, 전해질, 음극,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이런 거 있는데 또 하나 뭐 있지? 네 개 아이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음극재는 용량, 출력, 전압, 전기적 성질이 다른 특징을 보는데 음극재는 충전할 때 리튬 이온을 받아들이는 역할. 그러니까 충전 속도겠네. 충전할 때 아니면 충전량이든지 그거를 담당한다. 이렇게. 천연과 인조의 흑연 모두를 사용하고 있고 흑연 소재가 가지고 있는 용량적 한계의 문제를 저장 용량이 높은 5배에서 10배 높은 실리콘 소재에 대한 시장 니즈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테이프 필름은 아까 말했다시피 차폐제, 뭐 디싱 테이프, 뭐 공정용, 캐리어 테이프 뭐 이런 것들로 쓰인다. 금속 재생 사업은 휴대폰, 컴퓨터, 반도체에서 나오는 요거 이제 금이나 녹여 있는 걸 다시 한번 육룡 과정을 거쳐가지고 분류, 선별 이런 걸 해서 다시 이제 빼내는 그래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러니까 재활용 단계에 있는 이런 거는 뭐 해체 이런 거는 단순 소규모 기업이 할 수 있으나 분리 파쇄, 용융, 정년은 비교적 큰 기업이 담당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회사 규모 확장을 위해 재활용 영역을 늘려가는 추세다.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이게 또 연역을 나오는 거야. 17년까지 5% 성장. 미중 갈등이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 고인 간극 있지만 지금 한 2%에서 3% 정도 성장하고 기존의 리드 프레임, 그냥 반도체 다리 있는 거 그런 거에서 이제는 기판식으로 기판 위에 바로바로 장착되는 거 그런 것들로 바뀌어가지고 5%의 성장률이 보인다. 숄더 패스트는 뭐 차폐 기능,
뭐 통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쇄 경화시키는 것이 필수 공정으로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특수 기술들이 특수 성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이만하면 쓰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페이스트는 인쇄, 잉크, 도료 같은 코팅 재료, 접착제와 같은 제품을 통칭하여 주로 터치 패널, 태양전지, 칩 컴포넌트, MLCC, 칩 인덕터, 칩 바라스트 이런 거, PCB, 전자세라믹 뭐 이런 것들의 코팅 등에 적용되고 있다. 2차 전지는 뭐 말 안 해도 알겠고 전통적으로 소재 강국이 일본이 그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뭐 다 가지고 있고 따라하기보다는 자기들 다 가지고 있지. 그래서 R&D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금속 재생 사업은 뭐 이렇게 자원이 그 특정한 뭐 일정한 자원이 소수의 국가만 편제돼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하면은 걔네들도 자기 팔아먹으려고 조금씩 하잖아. 광물 자원은 한정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생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경기 변동이 뭐 탈 수 있느냐 하면 이제는 반도체 없으면 안 되니까 뭐 경기 변동은 거의 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고 본딩 와이어 시장은 11년 기준으로 세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4%를 차지했으나 2012년에 일본의 스미모토가 나가리 되는 사업 철수했고 그래 4개 업체로 일본의 다나카, 독일의 헤라우스, MK전자, 일본의 니폰 이렇게 공략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 중국 시장 공략과 우수 품질, 고객의 경영 방침을 고객 최우선의 경영 방침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 본딩 와이어 판매 시장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본딩 와이어 기술은 미세와 고강도와 고신뢰성 핵심이라서 이게 그냥 신생 업체가 뛰어들어가 할 수 없다. 왜 이걸 했는데 불량 나면 안 되니까 신뢰성이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데를 우선적으로 더 쓴다. 반도체는 다 그래. 이게 대량 생산이고 이게 수율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자원 조달은 뭐 본딩 와이어는 금, 구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자원이잖아. 그럼 바로 이렇게 그 원자료니까 금 만약 오늘 계약했다. 그러면 오늘 금 시세에 맞춰서 그 가격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제 제조 단가를 고객도 그렇게 하는 거지. 오늘 금에 얼마나에 따라서 이제 주문하는 날에 이제 가격에 맞춰서 시세를 결정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원가는 금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상관없이 고객이 신청할 때 그래 되는 거니까 그건 의미는 없죠. 뭐 80, 그러니까 얘들이 84년부터 시작해 98년 이걸 다 자기들이 다 뭐 이렇게 다 해서 그 연역이에요, 연역이니까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얘들이 지금 미래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 뭔 말이냐고? 이게 연역을 홈페이지에서도 연역을 많이 해놓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차세대 물건들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되는데 얘들은 과거의 것들을 그냥 연역 이렇게 상 받았고 공시대상 사업 부분 반도체 솔드볼이 있는데 M타입, L타입 이런 거 나 처음 봤거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자세히 설명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게 과거의 것, 우리 이런 것들 만들어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은 것들이 드는 심정도 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피곤해가 그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고용량 음극 활물질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야. 개발한 게 아니라 일본 일본 중국 유수 기업의 고용량 음극 활물질을 제출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 그럼 이게 만약 평가 완료돼 버리면 이건 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하나 빵 터지는 거지. 박살난다 그러마. 고에너지 2차 전지용 전국 소재 컨소시엄 지식경제부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 소재 사업 국책 과정이 선정되었다. 당사가 개발 중인 2차 전지용 고용량 실리콘 합성계 음극활 물질은 최근 SI 합성계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명 특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와 이거 적설한데 준양산 라인 구축을 완료했다. 2015년에. 그런데 매출이 별로 없던데. 자, 프리미엄급 소재를 연구 상용하는 것을 최선을 다할 거다. 금속 재생 사업, 테이프 필름, 솔드 페스트 이렇게. 조직도는 이래 있는데 뭐 볼 거 있나? 그 수출이 이거 뭔데? 이거 본딩 와이어 매출이 그러니까 91% 차지해. 본딩 와이어가 4,211억의 매출. 골드 증착 재료 110억 2%. 골드 스토퍼 증착 재료 3%. 숄더볼 패키징 나 이것도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120억 정도. 그래서 이게 다야. 로열티는 이제 기술료 받는 게 한 8억 정도.
0.19%.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본딩 와이어밖에 없는 거지. 다른 거는 매출이 10%도 안 되니까 맞지? 그럼 본딩 와이어만 일단 봐야지. 그럼 본딩 와이어가 내수가 3,420원. 아 가격 34만이다. 킬로미터당 1kg당 킬로미터 맞지? 34만 원. 수출은 36만 원이고 골드 요거는 6만 8천이고 요건 뭐 이렇게 솔저볼은 하나에 13,000원. 아니다 이거 얼마고 이거. 13,000원이다. 숄더볼. 런던 금시셀에 그 가격에 맞춰 그날 가격에 맞춰서 판다 이런 것들. 본딩 와이어는 재료가 골드인 거야. 원재료가 골드. 금. 우리나라에 전체 유통되는 금을 30%인가 40%를 이 회사에서 소모한대. 이걸 금으로 다 만드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를 녹이면 금이 나온다는 거지. 매입액 3,200을 매입하는 거지. 97%. 3,200을 금을 매입한다고. 숄더바는 78억. 이렇게.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근데 골드나 숄더바가 가격이 변동돼도 상관없다. 왜? 주문할 때 그날 금시세에 맞춰서 주문하는 거라 가지고 뭐 괜찮다 맞지? 근데 미리 사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이건 뭐야? 생산 능력 이제 나오는데 생산 실적 3,442억 정도를 매출을 올렸는데 이 생산 실적 공정 공장 가동률이 63%, 62%, 본딩 와이어 매출이 90%인데 63% 아직까지 공장이 팽팽 돌아가고 있는 그런 아니다 맞지? 이렇게 보고 있다. 유형 자산이 뭐 518억 이런 것들. 요거는 투자 계획은 본딩 와이어 생산 능력 그 강화를 위해서 143억 더 투자할 생각이고 2차 전지에 63억 더 투자할 생각이고 생산 능력 강화에 141억 총 348억을 더 투자할 생각이다. 2차 전지에는 2020년도에 7억을 투자했고 이거 투자 효과는 생산 능력 증가. 2020년에 45억을 더 투자할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증감은 조정될 수 있다. 매출 본딩 와이어 수출이 작년보다 더 좋았고 내수는 조금 부족하고 합계 4,200억. 골드 에버포터 레이트 이거 뭐야? 내수가 여기는 92억 더 늘었고 수출은 좀 줄었고 골드 스토프 타겟은 내수가 149억 작년보다 확 늘었다. 숄더볼은 내수가 수출은 작년보다 못했고 내수가 77억 더 늘었다. 그래서 합쳐가 보니까 수출이 3,144억 내수가 1,452억 수출이 거의 한 7대3 비율로 수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 세계 다 파니까 이래 좋은 거지. 우리나라 것만 안 받으니까. 요거 특수 관계자는 오션 비 홀딩스. 오션 비 홀딩스가 대주주. 오션 비 홀딩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차석영 차시 회장지. 동부건설을 이 지분을 한 20몇 프로 가지고 있는데 동부건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차시 생각 안 난다. 안 나된다 맞지? 중요한 얘기잖아. 요거는 그래 이게 특수 관계자고 작은 거래가 오션 비 홀딩스에 대여금 빌려준 게 40 기존에 74억 있는데 그거 다 47억 더 빌려줬는데 받은 게 89억 32억 남아 있고 뭐 동부건설에는 차입금 빌려준 게 차입이 뭐더라 차입금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하여튼 200억을 그렇게 대여금 차입금도 대충 그거 했는 거야. 대여금 빌려준 거고 차입금 뭐지? 통과 머리가 밤에 하니까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수관계자고 거래가 조금 많더라. 그리고 주요 경영진의 보상 내역 이게 연봉 같은 것 같은데 이게 56억이나 되네 얘들. 이게 그래서 임직원에 대해 주택 자금을 대여하고 당분기 말 정기말 혜택 각각 16억 24억 이 하는데 이게 주택 자금 대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좀 크다. 나 정말 큰 거 처음 봤다.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있는 약정기간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2,104억짜리 이렇게 금융기관과 뭐 무역기능, 운영자금 대출, 뭐 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있다. 주식담보는 이거 한국토지신탁 주식을 담보를 했다. 단기금융상품은 자사주 신탁. 그러니까 자사주를 이 금융회사들이 이제 32억치를 자사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거야. 이걸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자사주 신탁 설정을 했다. 자사주를 사게끔. 그러니까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신탁 지분 이게 이런 것 종속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식 담보로 어디 주식 한국 토지 신탁의 주식을 11%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렸다 이런 것들 뭐 타법인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뭐
696억, 일부분의 640억을 키스톤 프라임키에 이게 등에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저끼리 이렇게 뭔가 하는 것들이 많아. 이게 뭔가 이렇게 걸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더라고.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집어쳐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뭔가 다 얘기해줘야 되나 알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들. 코레이트 투자 운영 6호와 강남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3개의 부동산 투자회사와 부동산 취득 관리 계량 처분 개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홍대 입구 동교동 프로젝트 분용회사의 2개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니까. 파생 상품은 몰라서 넘어갔고 연구 개발비는 40명이 4개 팀을 이용해서 연구 개발비를 한 1% 정도 39억 1.4%에서 1.5% 정도 한 50억 정도 쓴다고 보면 된다. 이게 또 연구개발 실적 또 이게 연역으로 다 했다니까. 세계 탑 5에서 패키징 회사를 이를 판매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 패키지 BGA 볼 그리드 어레이 맞다 숄더볼을 개발해 판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또 연역 나오죠. 이거 계속 이렇게 한다니까. 2001년에는 이렇게 만들었고 자기들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꼭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들이 지금부터 해나갈 거를 잘 설명하지 왜 옛날 거를 계속 해놨지 이런 생각 든다니까. 내가 삐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2012년에는 다양한 금속 첨가 원소를 사용하고 하여튼 얘들은 기술은 좋아. 50나노 60 이건 나노 맞지? 숄더볼을 개발 13년에 완료 뭐 이런 거 이게 다 그런 거야. 본딩 와이어 시장은 지속적인 금값 상승으로 이렇게 로우 코스트 와이어 수요가 증대된다. 다른 게 재료로. 그래서 뭐 구리 그거 재료 뭐 실버 알로이 뭐 이런 것 증거. 그래서 국책 가지로 자동차 파워 모듈에서 고효율 고방열 이렇게 접합 소재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개발 완료 제품화 예상 중이다. 그러니까 기술들은 막 46건의 등록 특허와 특허 1건, 8건, 상표권 30개의 발표 논문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 좋은데 이게 순이익이 별로 형편없어 그렇지. 외부 자금 조달 막 이런 것들 외부에서 8,192억의 그 자금을 조달했다. 회사채도 이게 사채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땡긴 것도 있고 합치니까 8,192억 많지? 많다니까. 그리고 국내 조달 그럼 이건 뭔데? 국내 조달, 외부 자금 조달, 연결 기준. 별도 기준. 별도는 자기 것만 했는데도 1,800억. NK전자 것만 1,800억 자금 조달. 다 종속회사 다 하니까 8,100억. 이렇게 종속회사 이제 또 토지 신탁을 또 이것들이 또 다 적어놨더라고. 토지 신탁은 종속회사로 포함되어 있지만 지분을 10몇 프로 가지고 있지만 토지 신탁 내에 11%의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에헴 하는 그 그룹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종속회사로 신탁한다. 신탁이란 개념은 믿을 신, 믿고 맡기는 자, 신탁을 설정하는 자, 맡기는 자가 위탁자, 인수하는 자가 받는 자가 수탁자. 그러니까 얘들은 수탁자지. 수탁자의 신인관계에서 맡겨서 내 땅, 요 땅, 뭐 땅 있는데 요거를 개발시키고 싶다. 그럼 네가 알아서 좀 해도. 그러면 야들이 이제 받는 자, 수탁자가 토지 신탁이 받아서 요거를 성공하면은 돈을 받는 거지. 이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해주면은 건물 지어주고 뭐 건설사한테 돈 주고 이런 것들 얘들이 다 하고 최종적으로 돈을 이제 받는 얘한테 받는 수수료 받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자산 신탁할 때도 했지만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신탁 인수하는 자가 이걸 맡고 이렇게 운영하는 자가 여기가 될 땅인지 돼도 뭐 이렇게 분양이라 하면 분양이 완벽하게 될 곳에다가 해야지 이 위탁자도 맡기는 사람도 나중에 이제 그걸 분양금을 받아서 돈을 줄 거 아니야. 수수료를 주든지 뭘 주든지 할 거 아니야. 빚을 갚든지. 근데 만약에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될 장소에다가 당장 이득이 급해가지고 맡겨버리면 빵꾸 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자기들은 이 토지 신탁만 빵꾸 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신탁의 특징. 근데 신탁이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산 유동화 증권도 있고 부동산 토지 신탁. 토지를 가지고 믿고 맡기는 것도 할 수 있고 관리 신탁, 처분 신탁, 은행이다 하면서 생각하면 돼. 은행. 담보 신탁, 분양 관리 신탁, 분양을 대행해주고. 그러니까 부동산인 거야. 취득, 처분, 개발, 분양, 관리, 인허가, 임차, 임대차, 관련 대리 사무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담보를 처분하고 관리를 신탁하고 비개발 신탁, 개발하지 않는 쪽의 신탁, 그리고 신탁 재산이 신탁법에 따라 엄격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
토지 신탁은 그 건물을 짓고 막 이러니까 이게 분양시장, 건축물 분양, 건설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 담보나 처분, 관리 신탁 이런 거 개발하지 않는 신탁도 있거든. 예를 들기 좀 그런데 관리 신탁은 막 하지 말듯이 건물 관리하는 거 있잖아. 건물 리치해주고 아니면 건물을 뭐 원룸 관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그냥 그거 하면 되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덜 받는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한국 토지 신탁이 마켓 시어는 한 18% 제일 크긴 제일 커요. 부동의 1위. 부동의 1위. 근데 이게 15년부터 점차 가늘어져서 21%, 22%, 20%, 18%. 한국 자산 신탁도 15%, 19%, 16% 올라가다 또 조금 떨어졌네. 하여튼 1등, 2등이야. 한국 자산 신탁이 2등. 영업 1위 규모의 자본 규모 및 자본 조달 능력으로 96년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차입형 토지 신탁 사업을 수주.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그리고 고유 아파트 브랜드 콰루도 런칭. 콰루가 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정비 사업은 흑석 11구역 재개발, 서울 신길 10구역, 서울 영등포 2가 가로주택 정비, 부산 범일 3구역 도시환경 정비, 부산 대평 1구역 도시환경 정비, 인천 하기 1구역 재개발, 대전 문화 2구역 재개발, 서울 신길 1구역 재개발, 대구 태평 7, 8 아파트 연내 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인천 여상 주변구역 도시적 환경 정비, 대구 도원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 이런 식으로 부산 서금사 5구역, 대전 장대 비지구역, 원주 단계 주공 재건축, 종로 6가 재개발, 구로 보강 아파트 재건축, 방배 3호 아파트 재건축, 돈이문 2구역 재개발 사업 신탁 방식으로 추진을 위한 지정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영업은 토지 개발 신탁 이게 건축 아까도 말했듯이 건축이나 전문 지식 안 그러면 자기가 땅 주인이나 자기가 은행 가가지고 건설사 자기가 설정해가 맡기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해서 그거 수수료 받는 거지. 수수료 성공하고. 그러니까 분양형 토지 신탁이 있고 임대형 토지 신탁. 개발 후 임대하여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 있고 개발 후 분양 처분하여 수익을 배당하는 분양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차입형 토지 신탁, 토지 수탁 후 공사비,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그런가 이제 그런 거지. 집 그 땅 주인이 요 땅 문서를 딱 주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내가 내 돈으로 일단 해놔놓고 이제 신탁 보수를 나중에 받는 거지. 그럼 요거는 단점이 일단 내 돈으로 해야 되니까 배짜라 돼버리면 잘못 짓든지 해버리면 난리 날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한 것도 있고 관리형 토지 신탁은 사업비 조달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이제 맡긴 땅 주인이 부담하고 시공사는 책임 준공과 지급 보증으로 사업비 조달에 협조하라는 재발 방식. 그러니까 차임 리스크가 경감되기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거. 처분 신탁, 대형 고가의 이제 뭐 부동산을 처분해주면 부동산 담보 신탁 회사에 이제 땅을 맡기고 그 돈을 빌려가는 그 은행도 하는 거지. 다 한다 이것들. 그러니까 은행 하니까 얘들은 이율이 높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면 얘들 매출이 더 올라가. 자, 분양 관리 신탁. 건축 및 분양 관리 시행 상가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을 선분양하기 위해서 얘들은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부동산 회사에 신탁하고 부동산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뭐 오피스텔 그 분양 사무소 가면은 은행 우리가 아는 그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탁 회사에서 해주면 자기들이 이제 돈 빌려주고 돈 이자 받는 그런 거지. 컨설팅 그런 걸 이렇게 뭐 연결해주고 대리 사무 부동산 취득 처분 개발 자금 관리 이런 것도 해주는 리츠 이런 것들 구조적인 위탁 사업 이런 것들 하는 거. 도시정비 사업,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토지 사업 이런 것들 있고 영업 실적은 고유 계정 1억 6천, 신탁 계정은 19억. 아니다. 100만이다. 1680억의 고유 계정이 있었고 고유 계정은 토지 신탁, 담보 신탁, 분양 관리 신탁, 신탁 및 대리 사무 상품 수수료고 이거 뭐 신탁 계정은 아까 막 금리 이렇게 그거 막 이거 신탁 계정 뭐지? 잠깐만. 토지 신탁, 처분과 입대 매출 없다. 배당금 신탁 계정 등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신탁 계정 넘어가자. 1조 9,150억. 1조 9천. 이거 봐봐. 조달 고유 계정에 1,600억이 되는 게 이게 그거 차입금 쌓아둔 게 4,900억. 자본 7,991억. 합계 1조 3,828억.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래, 요거를 뭔가 차입 이게 이만큼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빌려준다는 거지. 운용은 현금을 1,900원 있는데 요걸 이렇게 또 이자를 가지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잖아. 제출채권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7%. 와, 7%까지 받나? 조달 차입금 1조 537억 요거를 이제 이자를 이렇게 빌려주는 거지. 현금, 예금 이런 식으로 빌려준다. 돈 넣고 돈 먹기를 한다. 토지신탁, 관리신탁, 토지신탁의 수탁고가 3조 7천억. 3조 7천억이 쌓여 있어. 지금 이제 그 빌려간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그래서 신탁 보수가 677억이 나온다는 거지. 보수가 영업이익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럼 관리신탁에서는 692억치 나가 있는데 한 1,500만 원치 들어오고, 처분신탁은 그러니까 이건 수수료가 약한 거란 말이지. 이렇게 보는 거는. 담보신탁은 2조 2천 3천원치 담보가 나왔는데 담보가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담보에 대한 수수료가 2,100억. 장난 아니다 맞지? 10%나 되네. 그래, 분양관리신탁은 517억 그 했는데 여기서 한 2억. 그래서 총 수탁고가 6조 6천억인데 722억의 신탁 보수가 들어왔다. 대리 업무, 그러니까 대리 이제 대신 해주고, 리츠 자산 관리해 주는데 259억 매출, 컨설팅 보조 45억, 그래 405억, 이거 더하면 1,000억 넘네 맞지? 그리고 이거 증권 평가 처분이 증권을 평가하는 게 한 6억, 이 뭐지? 이자 수익 482억, 이자만 신탁 계정을 했다가 그걸 이자 받는데 이자만 482억이야. 기타 그런 거다 더한 게 540억. 장난 아니지? 은행이다, 은행. 한국자산신탁도 봤지만 얘들은 이것 때문에 먹고 산다. 아까 전에 뭐고 MK는 95%가 원가라 그랬으니까 이거 없었으면은 아이고 손가락 쭉쭉 빨기 싶다. 영업용 순자본이 100만 원이니까 4,444억이 순자본이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얼마 이상 돼야 돼. 항상 순자본 비율은 총 위험보다는 588배를 가지고 있다. 588%, 150% 이상 유지해야 되거든. 작년에 계속 줄어들고 있네. 그렇지만 150%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부채 비율은 74%. 부채 총계가 6,676억이 부채고 자본이 9,059억. 장난 이제 재무는 다음 시간에.